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함께 해보시죠. 자, 두 분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나와주셨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종목들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오랜만에 부각되고 강한 쪽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오늘은 조선, 방산 쪽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조선에 조금 더 포커스는 맞춰질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마스가 수혜주 저평가되었다. 이제 프리미엄 받아야 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선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이 6%까지 지금 높은 구간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태선 본부장님. 네. 다시 그냥 마스가를 보는 게 맞나요? 왜 다시 마스가를 보게 됐는지 여러 이야기를 찾아보고자 했으나 또 다른 트리거는 저는 못 봤거든요. 왜 다시 시작은 마스가 함께 조선에 지금 집중도를 높이고 있는 건지 이 점이 본부장님 오늘은 가장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 어제 개장 때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주를 좀 봤던 이유는 뭐였냐면 수주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그 수주잔고에 들어오는 배, 그러니까 신조선가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올해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사실 2분기 후반, 3분기쯤부터 신조선가가 정체가 되거나 중고선가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지난주 주말에 두 가지의 체크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금요일 날 끝나고 나서 신조선가가 반등을 보였다라는 것. 그리고 신조선가뿐만 아니라 중고선가도 3주 만에 1포인트 이상의 반등세가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주잔고를 이제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벌크선에 대한 운임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해운주 이야기할 때 많이 맞아요. 거론을 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벌크 운임 지수 플러스 그리고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수주가 좀 나왔어요. 특히나 HD 현대 3호 그리고 하나오션 위주로. 그러다 보니 어제는 사실 HD 현대와 하나오션이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상황. 오늘 이제 그 기업들이 그럼 약하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HD 현대 3호를 볼 수 없으니까 HD 현대 혹은 HD 현대 중공업을 봐야 되는데 이쪽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하나오션도 MRO 사실 유럽에 뺏겨가지고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상승을 하는 가운데 삼성중공업까지도 지금 들고 올라서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이유를 저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좀 가져다 붙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오늘 타이밍상 장 전에 H200 반도체 기준으로 H200이 중국으로 이제 납품을 허용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장 초반에 무엇을 보셨을 거냐면 반도체 쪽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쪽이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빠지다 보니까 자금이 그 외 섹터를 돌고 돌다가 어제 이어서 오늘 저는 조선주 쪽에 힘을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간밤에 이제 미증시에서 나왔던 굉장히 많은 뉴스 중에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다수의 에너지 종합 상사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천연가스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걸 토대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쪽도 에너지 수요의 증가 중에 천연가스 LNG 관련한 조선주들의 상승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한몫하지 않았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적인 요소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종목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나오션은 좀 잠잠한데 HD 현대중공업이 특히 더 강해요. 그럼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 굳이 그 근거를 좀 저희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오늘과 딱 맞물리는 뉴스 자체는 아니지만 통합 HD 현대중공업 출범에 따른 그룹사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 감도 있을까요? 사실 HD 현대가 인도 공략한다라는 이야기가 공시가 나오긴 했어요. 아직 무언가 확정된 건 없다라고요. 하지만 그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 주가에 반영된다고 생각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HD가 하고 있는 모든 산업이 각계전투의 느낌보다는 하나의 어떤 원 안에 들어있는 듯한 결이 좀 비슷한 업종들이 많거든요.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또 여기에 조선에서 뭐 여러 가지 방산으로 뻗어나가는 결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갑작스럽게 시너지 효과가 안 났던
자회사, 계열사, 관계사들이 이제 와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에도 그냥 이러한 흐름들이 좀 이어져 왔는데 오늘 상승을 함에 있어서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하다 보니 그런 이야기까지 저는 거론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수주 잔고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적으로 지금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수주 잔고 공시가 많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크가 많이 비었다면 오늘도 수주받고 다음 주에도 수주받고 다음 달에도 수주받고 수주받기가 바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2028년도까지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29, 30년도에는 지금 선별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수주 공시가 조금 더딘 걸 가지고 조선업이 지금 정체되어 있다라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은 역시나 기회였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좀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 지금 가능한가라고 하면 지금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냥 계속 저는 박스권 안에서 좀 플랫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굳이 박스권 상단으로 보이는 구간까지 기술적으로 올라왔는데 이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믿고 있었는데 반도체만 믿고 있었는데 로봇만 믿고 있었는데 안 가니까 그거 팔고 이거 가야지 하면 이쪽도 또 박스 하단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셨고요. 타이밍은 아직이라는 신호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삼성중공업 잡고 대형주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마스가 이야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도 온전히 그 효과를 못 받았던 종목이 삼성중공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랠리의 중심에 서지 못했는데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마스가를 딱 겨냥하면서 수혜의 영역에 있다라는 호재를 받고 있긴 하거든요. 다른 무거운 쪽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한 주당 가격이 가볍다라는 점까지 같이 생각해 볼 때 삼성중공업은 지금 진입 시에도 조금 더 여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세적으로도 어저께부터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21선에 대한 돌파 흐름이 어저께 나왔고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통상 이제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 그룹주들 비해서는 좀 마스가 프로젝트에는 좀 뒤떨어진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 마스가 관련된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좀 잠잠하는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좀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나스코와 함께 이제 같이 해군 지원함,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해군 군수 지원함 그쪽으로 같이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LNG 운반선 프로젝트를 또 미국의 한 기업과 함께 협력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마스가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잠잠해졌을 때 착착 진행을 잘 하고 있었고 그게 한 증권사를 통해서 마스가 관련돼서 그동안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혜가 같이 가능하다. 제일 뒤늦게 합류를 했지만 그래도 그 경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믿음이 있는 부분으로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해준 게 시장에서의 좀 부각이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FLNG 관련된 모멘텀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수주가 이제 시작을 했고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동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마스가에서도 좀 뒤처진 것도 있었지만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수익성이 좀 좋은 사업성에 대한 내용들이 살짝은 좀 뒤로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수익성 좋은 사업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선별적인 움직임이라든지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매력도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오히려 하나오션보다는 지금 삼성중공업이 좀 더 매물에 대한 소화를 좀 잘 진행을 했고 상방에 대해서 좀 더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3만 원대 가격대까지는 좀 도달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기자재까지 해서 다 같이 좀 움직이는데 HD 현대 쪽이 인도 관련된 인도 시장 공략 이야기가 나왔고 해명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협력 정도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도 없다. 그리고 MOU 정도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들이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더 이상의 하방 압력보다는 뭐 횡보 또는 상승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중에 삼성중공업이 좀 빠르게 움직일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HD 현대 쪽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엔진주들도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좋아서 저는 엔진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자재 같은 경우는 엔진까지만 볼까요? 오늘은 엔진과 함께 보냉제와 일부 부품까지도 움직이는데 좀 펼쳐도 될까요? 동성 화인텍이랑 오늘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네. 반등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보셔도 되지만 좀 더 빠른 탄력을 원한다면 엔진주 쪽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보냉제 쪽의 종목군들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좀 모아가시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함께 오늘 기자재 활발하게 움직이죠. 이 포인트로 여러 가지 종목군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아봤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와 함께 오늘 자동차도 살짝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겨울로는 정말 가슴을 언제나 철렁철렁하게 합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고요. 전반적으로 이 전기차에 대해서 스탠스를 낮춘 게 오늘 가장 큰 미국장에서의 악재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오후 기준으로는 소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보죠. 김태선 본부장님, 2차 전지 쪽에는 타격이 크지 않다. 완성차 쪽에 일부 빌미로만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작용했다고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일단 안도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만 놓고 보면 단일 기준으로 조정이 좀 세게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네. 차트를 조금은 이제 넓게 본다면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 정도에서 멈췄다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간밤에 나온 이야기에 떨어진 낙폭을 좀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저녁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 만약에 오늘 아침에 종가를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양봉 캔들이 오늘이라도 발생이 되면 테슬라의 상승 각도와 상승력은 굉장히 또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인식을 좀 할 수 있는 구간에 돌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기보다는 이제는 테슬라의 2차 전지와 전기차와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은 조금은 이제 다르게 보기 시작한 지 꽤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뭐가 있었냐면 네. 주말 사이에 우리가 너튜브를 통해서 가장 핫했던 게 뭐였냐? 바로 테슬라의 FSD였거든요. 아마 여성분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관심을 못 가지셨을 것 같은데 남성분들은 안 보신 분들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보셨군요. 주말에 많이들 보면서 테슬라의 반감을 좀 가지고 있었던 저조차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음 차는 테슬라다? 테슬라다. 아, 정말요? 혹은 현대차나 기아나 이제는 FSD를 탑재를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빠르게 도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말로만 들었지 제가 이제 시연하는 것을 직접 우리나라 도로에서 보는 것은 이번에 처음이었거든요. 각 광역시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시험 테스트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있노라면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이 이만큼이나 올라왔어? 라는 생각에 어제 카메라 모듈, 그리고 레이더, 라이다 센서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올라왔는데 이 뉴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지수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이들로의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금 팩트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보다 오히려 테슬라는 자율주행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시장을 보고 있으니 그러면 연간해서 볼 수 있는 게 삼성전기, LG이노텍인데 또 이들도 참 자율주행만 보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삼성전기는 네. 유리기판이라는 모멘텀이 당연히 훨씬 더 클 것이고 LG이노텍은 지금 테슬라보다는 애플발 이슈가 네. 훨씬 더 큰 상황인데 또 중소형단에서는 의외로 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 좀 봐서는 테슬라의 지금의 이 뉴스를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 2차 전지는 2차 전지대로 리튬 가격과 코발트 가격 상승에 견주어서 좀 비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자율주행은 자율주행대로, 그러니까 FSD는 FSD대로 따로 빼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오늘 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실 분들은 로봇주. 그런데 로봇주들은 굳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일단은 좀 큰 틀에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여서 이야기 이재은 대표님과도 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어제도 비슷한 결의 질문을 했는데 동일한 이야기가 오늘도 궁금하긴 합니다. 유럽 쪽에서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게 펀더멘털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큰 이야기겠죠. 오늘 장 초반에는 어제가 에코프로였다면 오늘은 BM의 날인가 싶게 강하게 올랐다가 지금은 4% 정도입니다. 뭐 강하긴 합니다만 그룹주 내에 에너지가 조금 약화된 건지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닥에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수급적인 영향에 대해서 기대하는 목표치도 단기적으로는 이만큼이라고 시장이 생각한 건지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오늘 오후에 나오고 있는 약간의 잠잠함은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게 대표님 맞을까요? 일단 어저께는 이제 유럽 첨단 산업 자립 골자로 한 이제 산업촉진법 발의가 임박한 걸로 알려지면서 이제 최대 수혜가 에코프로 BM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배터리 이야기 나오면서 좀 로봇 쪽과 맞물려서 약간 시너지에 대한 이제 재료가 하나 더 로봇 쪽도 좀 붙은 것도 저는 한몫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셀 업체 그리고 소재 업체들까지도 같이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돼서 에코프로 BM도 다시 한번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좀 추진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만약에 코스피로 가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시총 상위를 에코프로 BM이 차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같이 맞물려서 나오는 효과를 받아갔고, 거기에다가 오늘은 이제 테슬라 관련된 좀 직접적인 테슬라보다는 지금 사실 그 에코프로 쪽이 올라온 것은 유럽 공장 관련된 모멘텀 받았지만 테슬라가 일시적으로 좀 흔들리면서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는 보는데, 저는 우상향 기조는 충분히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같이 좀 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오늘 LNF라든지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룹주들 2차 전지 관련돼서 또 오늘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상승 탄력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뭐 ESS, 로봇 이쪽으로의 좀 시각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전기차 캐즘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야기 계속 나왔어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축소 여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약간의 수요 위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재료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새로운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모멘텀에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매력도적인 측면에서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마침 저고차를 언급해 주셔서요. 짧게만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오후까지도 이수 스페셜제 케미칼 중심으로는 강력한 흐름이 나오거든요. 신성장 동력 그리고 정부가 여기에다가 자금을 투입한다라는 호재가 있다면 변동수 없이 그냥 쭉 끌고 가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정리되는 걸까요? 이틀이나 상승 탄력이 나오긴 했지만 네. 저는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요즘 이야기 좀 나오는 부분이 지금 CES가 또 1월 달에 네.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배터리 관련된 새로운 신기술을 보일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많이 있고,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를 위해선 배터리, 새로운 배터리가 굉장히 필수적인데 그와 관련된 기술을 삼성 SDI나 지금까지 매년 CES에서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선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좀 맞춤 배터리 기술을 한번 선보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쪽 배터리들은 그로 인해서 좀 상승도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이 안에서 순환매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CES까지 모멘텀 봐도 되는군요.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저희 오늘 2차 전지 대에서의 원픽이 있습니다. 김대성 본부장님, 마침 저희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리튬 가격 상승세 그 트렌드 추세 자체를 보자라는 팁을 주신 이유가 다 있네요. 원픽 네. 소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일단 저는 성일하이텍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리튬뿐만 아니라 최근에 코발트 가격도 전월 대비 벌써 3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리튬도 30%, 코발트도 30%, 여기에 구리 가격까지도 지금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광물을 좀 다루는 기업들은 당연히 재고가치 평가를 했을 때 지난 2분기, 3분기보다 훨씬 더 나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걷어들인 가격 대비 다시 재추출을 해서 판매를 했을 때 굉장히 또 높은 가격을 매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일하이텍이 지금 만드는 것들 중에 건식과 습식 모두 할 수 있는 상황 속 지금 ESS 에너지 쪽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4분기 실적이 그래도 좀 확고하게 턴어라운드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 쪽은 폐배터리 쪽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기업이 두 기업이 있더라고요. 네. 성일하이텍, 세비캠. 그런데 규모 면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쪽은 성일하이텍이 훨씬 더 좀 유리해 보이는 것으로 보여서 기술력이 좋고 나쁘고라기보단 규모적인 부분에선 성일하이텍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는 않을까. 대신에 상승 탄력을 보니까 세비캠이 더 좋긴 해요. 그래서 이건 시청자분들이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기준으로는 성일하이텍을 3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 라인을 좀 잡고요. 최근에 저점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 상승을 한다면 최근의 고점을 넘어서 55,000원까지는 우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인데 여기에 모멘텀이 붙게 되면 더 강한 상승세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타이밍에는 패배터리 쪽 봐도 된다라는 의견까지 오늘의 원픽 성일하이텍 받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에서는 저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매크로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H200 칩 중국 수출 허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파장을 우리는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포인트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 대표님. 이게 가장 궁금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H200 칩, 더 고성능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칩은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라고 했는데 이러면 기판 쪽 중심으로만 봐야 되는 건지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기는 한데 사실 목요일까지의 우리가 대형 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오늘과 내일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펀더멘털 이야기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좀 길게 보신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변화 자체가 국내 반도체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전략적으로 좀 활용할 부분이 틈이 있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H200 중국 수출 승인을 했는데 일단 비용을 25%를 내야 되고 네. 또 국가 안보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또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시간에 상승이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따라 또 말이 좀 꼬이는데 어려운 날이라서 그런가 봐요.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이것보다도 저는 요즘에 하루가 멀다하게 나오는 게 지금 너무 칩 부족 현상이 있다 보니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당분간 2027년까지 연속될 수 있고 그리고 디램 현물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부분들, 낸드 상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SK하이닉스도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좀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시원하게 유입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반도체 쪽은 나쁜 이슈는 저는 딱히 지금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반도체가 주도주 면모를 가지고 시장을 끌어주면 너무나 좋기는 하겠지만 이번에 또 목요일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매크로적인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고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 시장의 확장 국면을 다시 한번 기조를 확인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전처럼 주도 섹터로서 시원한 상승 탄력을 받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매력이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판주들 말씀을 하셨는데 뭐 기판주들뿐만 아니라 저는 두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즘 들어서 약간의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CCL 관련된 모멘텀 갖고 있는다던가 우리가 기존에 기판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그리고 뭐 CCL이라든지 이런 소재 관련돼서 좀 넓혀질 수 있는 시장들이 있잖아요. 이런 쪽들은 지속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지금 중국과 일본의 관계 그런 갈등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소재 쪽의 종목군들도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은 열어둘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지 우리가 약간의 탄력도가 둔화됐다라고 해서 뭐 팔거나 그럴 구간은 아니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SK하이닉스가 하루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1년 전보다 200% 올랐다라고 하네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신기술 포인트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유리기판 쪽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쪽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분명한 시그널이 오늘 또 전해졌습니다. 비상장 회사에 또 투자했다라고 알려졌죠. 그러면서 오늘 유리기판 쪽이 부각이 되곤 있는데
삼성향, SK향, 유리기판 이 색채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될지 아니면 전반적인 섹터의 업그레이드를 보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유리기판 쪽 지금 주목하기 괜찮은 시점인지 모멘텀을 더욱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종목 선별할 시기인지 알려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유리기판은 계속 우리가 봤어야만 했었던 분야라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속도의 차이가 좀 네. 있다 보니까 따분하셔서 먼저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크셔서 조금은 빠르게 매도를 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삼성전기만 놓고 보더라도 여전히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삼성전자 이야기에 그럼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기 그리고 SK하이닉스 이야기 나오면 또 SKC이겠지만 일단 오늘은 삼성전기의 승으로 좀 보여져서 이쪽과 연관이 돼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 중에 유리기판 소부장이라고 하면 저는 JNTC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JNTC를 한번 바라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다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은 공감되는 형성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소부장을 볼 거냐, 투톱을 볼 거냐고 대형주를 볼 거냐 여기서 한번 갈리고 맞아요. 소부장을 본다 했었을 때 올해 3분기에 정말 날아다녔던 종목군들이 이미 고점 대비 20%, 30% 이상 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JNTC도 사실은 벌써 고점 대비 하다 보니까 지금 30에서 40% 조정이 나왔던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 유리기판에서 중소형주를 보신다면 JNTC를 보시는 것도 맞고 결국 TPU냐 GPU냐의 싸움에서 GPU가 압도적으로 이기겠지만 엔비디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인한 모습, 왕자의 모습을 보이려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발열을 획기적으로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액침, 액체낸가 이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그 본질적으로 기판에 대한 교체가 지금은 가장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쪽은 단기로 보시기보단 중장기로 어차피 데이터 센터 나중에 지금 발열 많이 나온 거 유효기간 짧아지거든요. 네. 이걸 교체할 때는 유리기판이 들어간 칩으로 대체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이쪽은 짧게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트렌드의 발전 과정과 발맞춰서 계속 쭉 봐야 되는 그 키워드가 유리기판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신 겁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제약바이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도 하나 잡고 가야 될 거는 같아요. 금리 인하 거의 기정사실화 그리고 그다음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내부 정책적 모멘텀을 본다면 오늘이 9일이니까요. 바로 내일입니다. 국민 성장펀드 출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재훈 대표님께 첫 번째 질문은 갈게요. 제약바이오만 딱 놓고 봤을 때 금리 인하기 그리고 국민 성장펀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더욱더 환경은 조성되고 모멘텀은 풍부하다라는 논리를 조금 더 신뢰해도 되는 건지 이 포인트 주목을 해도 될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주목할 만한 하나의 재료로서는 한번 좀 가지고 있어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금리 인하, 지금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정이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혼조세와 그리고 좀 눈치 보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은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 갖고 최근에 시세가 나왔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주들의 이런 굉장히 좋은 그런 이슈들도 많이 쌓여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연내 통과 기대감 이야기가 다시 한번 미국 쪽에서 좀 불어왔는데 지금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국방수권법 상하원 타변안은 이번 주 하원, 죄송해요. 하원 전체 투표 후에 지금 바로 상원으로 보내지게 되면 일단 찬반 투표가 이뤄지게 되고 여기서 통과를 하면 대통령 서명까지 이어지는 이런 일정이 있는데 굉장히 좀 타이트한 일정이긴 하지만 미국 쪽에서는 연내 통과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일단 나오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생물보안법에 대한 모멘텀도 좀 놓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도 앞서서 말씀드린 거랑 좀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개별적인 노이즈가 있기는 했지만 이번 시장을 보면 개별 노이즈에 있어서도 물론 알테오젠의 사건이 조금 시장에서의 무게중심은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따라서 2차전지 제약바이오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속 지켜볼 필요 있다라는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수급적인 포인트 하나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비만과 함께 개별 키워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1시 넘어가면 조금 더 뚜렷해지고 있는 그림이 대형주가 잘 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강하지만 특히 더 강한 종목이 삼성 에피스홀딩스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사실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CDMO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생물보안법 수혜기 때문에 오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 오늘장 대형주 가운데 유독 강합니다. CDMO도 강하고 대형주도 강한데 에피스홀딩스까지 강하다? 어떤 논리로 지금 몰리고 있는 이 모멘텀을 봐야 되는 건지 정리가 안 돼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본부장님, 네, 일단 왜 그런 겁니까?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지금 다들 상장한 날의 고점을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체적인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 순환매도 지금 돌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의 빈자리들을 2등주, 3등주격인 종목군들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에임드 바이오가 일단은 고점에서 좀 밀려왔다가 오늘 반등을 내주고 있는 상황 속에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아마 많이들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고점 돌파를 좀 예상을 하는 수급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군들 중에 3천당 제약이 굉장히 또 좋은 수급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만 당뇨 쪽 뭐 여러 가지 메시 치료제 아니면 ADC, BBB 셔틀 플랫폼 뭐 여러 기술들이 난무했었던 지난주와 이번 주이긴 한데 결국 여기도 반도체처럼 대형주 쪽으로 수급 쏠림이 마지막까지 좀 일어날 가능성을 좀 무게를 두고 결국엔 이번 주는 포인트가 FOMC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에피스홀딩스 요 두 기업에 조금 더 포커스 플러스 셀트리온은 실적이라는 모멘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굵직한 기업 중심으로 네. 봐야 되는 거네요. 질문 잘 드렸네요, 요거. 자, 마지막으로 에너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국민 성장 펀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사실은 제약바이오 로봇 쪽 중심으로만 많이들 생각하셨을 텐데 오늘 뉴스를 보고 있자면 에너지 인프라 쪽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풍력 쪽도 그렇고요. 움직이는 종목군들 많은데 이 국내 정책 모멘텀 더욱더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재훈 대표님, 뭐 신한우의 핵력 풍력에 지분 투자한다라는 뭐 단독 보도도 나오기도 했고요. 인프라 에너지 쪽 투자 기대감으로 오늘 강한 쪽, 자금 유입 기대감에 움직이는 쪽 조금 더 신뢰감 가져볼까요? 저는 해상 풍력 관련돼서 이제 에너지 관련돼서는 그동안 우리가 탄력적으로 갔었던 뭐 전력에 대한 전력 기기라던가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을 여전히 좀 더 유망하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돼서도 지금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급증하는 상황이라서 봐야 되는 부분은 맞기는 하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탄력도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모아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유효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부분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은 색깔 자체로는 좀 아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너지 관련돼서는 오히려 2차 전지, ESS 쪽이라든지 그리고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더욱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쪽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조금 고개를 돌려보는 그 흐름도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장 랭킹5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이지은 대표, 오늘도 고맙습니다.